안녕하십니까. 위암 3기말을 극복한 한의사 김정향입니다. 오늘은 암에 걸렸을 때 도움이 되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담도암에서 간암으로 전이가 돼서 재발이 돼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암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생활 습관 관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재발을 했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제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암을 예방하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루에 한 끼는 콩 반, 보리 반만 넣어서 밥을 짓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에너지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탄수화물만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하고 단백질은 잘 분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적은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78%고 단백질이 7%인데 콩은 탄수화물이 30%고 단백질이 40%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정상세포는 콩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탄수화물이 적으니까 그거 가지고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는 탄수화물이 75%로 쌀과는 큰 차이가 없는데 1편에서 말씀드린 암세포를 죽이는 아포토시스라는 과정에서 철분하고 칼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철분과 칼슘이 쌀보다 보리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보리는 쌀보다 칼슘이 34배가 많습니다. 철분은 4배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리가 쌀보다는 암 치료에 좀 더 효과적이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콩하고 이제 보리만으로 이제 밥을 먹는데 아침에 미리 불려둡니다. 물에 6시간 이상 정도 이제 불려서 저녁에 압력밥솥에 한 20분 정도 물을 조금 더 넣고 그렇게 끓이면 먹을 만한 콩보리밥이 됩니다. 둘째는 하루 한 끼는 백미 잡곡밥을 먹습니다. 그 밥으로 도시락을 싸서 외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바깥 음식 중에서 암 환자분들이 먹을 만한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백미로 이제 밥을 지을 때는 유기농 그 현미나 무농약 쌀을 권합니다. 이 현미는 도정을 할 때 바깥 껍질만 없앤 거기 때문에 농약이나 제초제에 노출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암 환자분들은 식사량이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먹고 좀 많은 효과를 내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식사가 중요합니다. 유기농법으로 지은 쌀이나 야채, 이런 유기농법이란 농약을 안 쓰고 이제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키우는 농사 방법입니다. 유기농으로 키운 쌀들은 크기는 똑같은데 그 안에 필요한 성분이, 중요한 영양소들이 2배에서 10배까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유기농 그 쌀이나 이렇게 야채 이런 것들이 2배 이상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쌀이나 야채로 이렇게 반찬을 만들고 식사를 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농 쌀이 이제 구하기 좀 어려우시면 무농약 쌀도 좋습니다. 현미로 이제 밥을 지을 때도 앞서 말한 그 콩보리밥을 짓는 방법이랑 똑같이 아침에 한 6시간 이상 물을 불렸다가 그렇게 물을 좀 더 넉넉하게 넣고 그리고 좀 오래 시간을 들여서 밥을 짓는 게 꼭 필요합니다. 현미식을 먹고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다거나 배가 좀 살살 아프다거나 대변을 2번 이상 본다든가 묽게 본다든가 이러면 차라리 백미를 드시는 게 낫습니다. 먹기는 먹었는데 그게 흡수가 안 되고 나가버리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하루 한 끼는 야채, 과일, 견과류로만 먹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수확한 지 3일 이내에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물론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법으로 키운 어떤 야채가 몸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기농만 고집을 하다가 시간이 오래 돼서 시들시들한 그런 야채는 몸에 중요한 어떤 그런 영양분들이 중간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서 딴 지 이제 3일 이내에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아포토시스 능력이 그 3일 이내에 야채와 과일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입 과일이나 유기농이 아닌 일반 어떤 그런 야채를 이제 드실 때는 50도 세척법으로 농약을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50도 세척법은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은 야채, 과일, 견과류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점심은 이제 도시락을 싸서 먹고 저녁은 이제 콩 보리밥을 지어서 먹습니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이제 암에서 회복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고요.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이제 강력한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식사 대신에 야채 주스를 하루 4잔 이상씩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암 치료 방법 중에 거슴요법이라고 있습니다. 대신 신선한 그 야채를 위주로 해서 과일 약간 넣어서 200ml로 하루에 13잔씩 마시는 방법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 간을 건강하게 회복하려면 그렇게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 그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이제 13잔을 이제 만들어서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치료에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4잔 이상은 이제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야채 주스는 사과 하나, 당근 하나, 비트 4분의 1 정도를 이제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이런 야채 주스는 녹즙기라든가 이제 믹서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녹즙기를 이용하면 더 많은 야채와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즙기는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하면 분해를 해서 세척을 하는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도와주시는 보호자가 없는 분들은 그냥 믹서기를 사용하는 게 속 편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믹서기는 이제 그 모터가 3마력 이상인 거를 사용을 해야지 C까지 다 갈리기 때문에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두지 마십시오. 좋은 영양분들은 한 30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도 세척법으로 그렇게 한 3일분 분량 정도를 미리 세척해 뒀다가 그때그때 한 번 먹을 분량만 그렇게 갈아서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5번째는 매일 천연 오메가 기름을 3분의 2숟가락씩 먹는 겁니다. 밥숟가락으로 반수저 이상 드시면 됩니다. 몸에서 이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꼭 음식물로만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필수 지방산입니다. 이 필수 지방산은 다른 말로 하면 오메가 기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런 걸 통틀어서 오메가 기름이라고 하는데 필수 지방산입니다. 암세포가 이제 산소를 싫어하는데 정상세포가 숨을 잘 쉬려면 필수 지방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트에서 파는 그 콩기름 또 참기름 이런 거는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기름만 딱 녹여낸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그 성분의 그 필수 지방산이 거의 다 파괴되고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앗간에서 그 참기름, 들기름 그래서 구입을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앗간에서는 이렇게 압착식으로 이렇게 깨를 눌러서 기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수 지방산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방앗간에서 이제 기름을 짤 때 약으로 쓸 겁니다. 많이 볶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깨는 많이 볶아야지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이 많아서 손님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방앗간에서는 시커멓게 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커멓게 볶을수록 좋은 성분들은 다 열에 파괴된 거기 때문에 좀 양이 적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방앗간 주인이 네 하면서 이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시커멓게 이제 볶아서 줍니다. 예, 꼭 말씀을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아예 이제 볶지 않고 깨를 씻어서 건조기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압착을 해서 기름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기름은 맑고 깨끗한 생들기름, 생참기름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그 올리브유는 그게 이제 압착식으로 만든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견과류는 관리를 잘 못하면 도리어 독이 됩니다. 암 환자분들은 동물성 고기를 먹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견과류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두나 이제 아몬드 같은 그런 견과류에는 지방도 거의 한 50% 정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이 열과 공기에 쉽게 상해버립니다. 제품으로 나와 있는 판매하는 견과류들이 그래서 이제 1회 포장으로, 은박지 포장으로 이게 1회 그렇게 이제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량 포장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고, 또 은박지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습기나 열이나 그런데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오래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견과류는 유통기간이 좀 남아있는 좀 더 신선한 것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500g짜리 이제 견과류를 따로따로 이제 구입을 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회분만 그때그때 꺼집어내서 한 번에 다 먹어버립니다. 견과류가 이제 좋은 거라고 해서 겨울에 식구들을 다 이제 먹게끔 공기에 이제 수북이 이제 덜어서 뚜껑도 안 덮고 그 뜨뜻한 이제 방바닥에 이렇게 이제 두고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니까 나눠 먹자,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공기에 이 상에서 이제 쩐내가 납니다. 이 쩐내가 나는 게 이게 공기에 상하고 열에 상해가지고 이게 변해버린 상한 기름 냄새입니다. 특히 이제 땅콩이 오래돼서 상에서 이제 곰팡이가 핀 땅콩은 1급 발암물질, 아프라톡신이라는 암을 발생하는 그런 나쁜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콩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통기간이라든가 보관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특별히 좀 더 유심히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간장, 된장, 고추장은 직접 만들어서 먹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매일 먹는 그 조미료가 건강해야 합니다. 직접 만들어서 먹으면 최소한 방부제가 없습니다. 이 방부제는 세포가 숨을 쉬는 것을 방해합니다.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 잘 자라는 잘못된 세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부제가 든 음식을 계속적으로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가 아무리 이제 국산이라도 2년 동안 상온에 방치했는데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 이런 거는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변이 작물이 아닌 토종콩으로 가지고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토종콩으로 만든 메주를 판매를 합니다. 이 메주를 사서 소금하고 물을 넣으면 된장이 됩니다. 그 된장을 걸러낸 그 국물이 간장입니다. 소금 양을 맞추는 염도계도 이제 주기 때문에 소금 간 맞추기도 쉽습니다. 된장, 간장 만드는 거 직접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여덟 번째는
야채를 베란다나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서 직접 키워서 먹습니다. 베란다 화분에서 이제 야채를 직접 키워서 먹으면 농약이나 제초제를 안 뿌려서 좋고, 그리고 따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딴지 이제 4시간 안에는 그 생체 에너지가 고스란히 살아 있다고 합니다. 따서 바로 먹는 게 그만큼 좋은 겁니다. 생으로 이제 오리엔탈 드레싱을 이제 뿌려가지고 그렇게 즉석으로 먹으면 참 좋은데, 이 드레싱은 이제 필수 지방산이 들어간 좋은 기름을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의 이제 어느 구청에서는 화초나 농작물을 이제 키울 수 있게 화분도 무료로 주고 거름도 무료로 주는 것을 봤습니다. 구청에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키우면서 이제 햇볕을 보니까 좋고, 그리고 흙을 만지니까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9번째는 야채와 과일은 50도 세척법으로 세척을 해서 먹습니다. 50도 세척법은 농약을 제거하는 세척 방법입니다. 저는 농약을 안 주고 이제 제가 직접 키운 야채가 아니면 거의 이제 이 50도 세척법을 사용을 합니다. 일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유기농이라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걸로 이제 야채 주스를 만들어서 피부 알러지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확인된 것이 아니면 50도 세척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먹습니다. 그 방법은 끓는 물 이제 반에 찬물 반을 섞어서 이제 50도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 물에 야채를 담궈 가지고 사과나 당근 같이 단단한 거는 2분, 딸기나 깻잎 같이 잎채소 같은 이런 거는 1분만 그렇게 담궜다가 꺼내서 찬물에 이렇게 여열을 식힌 다음에 물을 털어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50도 이제 그 물에 담궈져 있는 야채들이 1분이나 2분 속에서 숨을 쉽니다. 숨을 쉬면서 겉에 이렇게 녹아있던 그 농약 성분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세척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실험으로 검증이 됐고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온도계를 사용을 해서 하지만 손으로 이렇게 50도 온도를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는 뭐 그대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10번째는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한 물을 마십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건강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같은 10가지의 내용을 잘 적용을 해서 식이요법을 하시면 암세포가 잘 자라지 못하는 식이요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